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폭락해도 앞으로 10배 더 대박날 세계 1위 주식 딱 3개 공개합니다. 2차 전지 대폭락해도 앞으로 더 대박날 수 있는 종목이 뭔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6,300명이고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UAM 그다음에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해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100% 무료로 꼭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폭락해도 앞으로 10배 더 대박날 세계 1위 주식 딱 3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2차 전지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나 싶었는데 다시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어, 최근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 테슬라 감산의 오버행 우려까지 단기 하락 주의보가 뜬 상태입니다. 쭉 보시면은 어, 최근에 나온 기사고 2차 전지 대장주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로 주요 고객사인 테슬라가 중국 시장 감산에 들어갔기 때문인데 내년 초 예정된 우리 사주 보호 예수 해제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보통 내년 초 예상된 우리 사주 보호 예수라는 건데 우리 사주는 뭐냐? 이 상장을 할 때 이 회사 직원들한테 LG 에너지 솔루션이든 어떤 회사든 살 사람 있으면 사라 라고 하면서 미리 좀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한테 먼저 사게 하는데 그 대신에 1년 동안 매도를 하면 안 됩니다. 1년 동안은 보호 예수라고 해서 이제 매도를 할 수 없게끔 걸어놓게 되는데 이제 그 물량이 1년이 지난 이제 내년 초에 이제 매도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이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거래일 대비 1.15% 하락한 47만 1,500원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가 모처럼 1.19% 오른 상승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유일하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12월 초까지만 해도 58만 원대 거래가 되고 60만 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지만 현재 단기간에 47만 원까지 하락한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는 약 18%가량 하락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저쪽 보시면은 최근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로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화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도 힘을 잃고 있는 상태입니다.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 감산에 들어간다는 소식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형 악재로 작용을 했고 블룸버그는 주요 외신은 중국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 Y 생산을 줄일 것이다.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악재를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테슬라 판매 절반을 담당하던 중국 시장에서 재고가 쌓이는 점이 상당히 부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판매 부진과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할인에 나선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아까 얘기했던 우리사주 보호예수 해제도 악재입니다. 우리사주 조합이 보유한 792만 주는 전체 주식의 3.4%, 사실상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시가총액 대비하면은 3조 8천억 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물량이죠. 현재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모가가 30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이날 종가 기준 약
이 57%의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초에 매도만 쳐도 57%의 수익을 보고 우리 사주들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상당히 적은 수익이 아니죠. 나라도 매도를 친다는 소리죠. 그래서 1년 만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에 모두가 매도하지 않을까.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안타 증권은 LG 에너지 솔루션 매출액이 약 8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83%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원화 강세에 따른 환율 변화와 일회성 상여금 반영 등으로 4분기가 좀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락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첫 번째는 테슬라의 이 감산으로 인해서 그 영향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쏠리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내년 초에 이 보호예수 물량이 대략 아시겠지만 우리 사주 3조 8천억 원 정도 풀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매도 안 할 수도 있지 않냐? 근데 현재 만약에 이대로 더 하락하지 않고 풀린다면 약 50% 이상 수익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전원이 매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리스크로 인해서 아, 지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목표가라든가 지금 뭐 기대 가격이 얼마나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일단 4분기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4분기 컨센서스 하회 예상입니다. 가장 최근 기사죠. 유안타 증권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오버행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자사주 이 우리 사주 이 보유예수 물량이 풀리면은 매도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 거고 목표 주가는 71만 8천 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근데 4분기는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8조 1천억 원, 영업이익은 387% 오른 3,690억 원으로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 5,100억 원을 대비 하회하는 실적을 예상한다.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매출액이 83%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387% 증가를 해도 예상 대비 적다는 거죠. 예상은 5천억을 예상했는데 지금 현재 380% 오른 3천억이 적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EV 소형 전지 중심 재고 조정과 성과급 등 일회성 비용이 증가하고 높은 원재료비 반영으로 축소가 좀 일어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V 전지는 GM, 이 제너럴 모터스, JV 얼티엄 셀즈 1공장 가동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재고 조정과 평균 판매 단가 소폭 하락 등으로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ESS 어떻게 보면은 이 미주 프로젝트 진행 등으로 전분기 대비 5% 외형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다 예상보다 조금 성장이 좀 더디다. 안 하는 건 아닌데 좀 더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올해 GM, 스텔란티스, 혼다 등 미국 내 완성차의 조인트 벤처 수주 확대 측면에서 수혜가 컸는데 내년에는 이미 많은 수주 규모로 인해 관련 모멘텀은 약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미 좀 수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고 이미 수혜를 다 받은 상태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4분기 실적 저조 수주 모멘텀 일단락 내년 1월 27일 우리 사주 오버행 아까 대량 매물 출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유안타 증권의 예상치죠. 아, 그렇구나. 4분기는 애초에 실적도 예상치보다 하회가 된 상태고 내년 1월 27일에 우리 사주 매도 물량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위험한 상태다. 그러니까 내릴만 하다. 하락할 만 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투심이 좀 떨어지고 전체적인 투심이 하락하냐? 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한다면 이것 때문이죠. 우리가 항상 진행하냐 안 하냐 했던 금투세 시행이 2년 유예됐습니다. 그래서 주식 양도세는 현행대로 진행을 하지만 금투세가 2년 유예가 되면서 상당히 투심이 그렇게 크게 하락하진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년 유예가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하며 예산부수 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고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수익 중 연간 5천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약 20%, 지방세 포함 22% 과세하는 조드입니다.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지방세 포함 27.5%가 매겨지고요. 현재 비과세인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양도 차익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주주가 아니라 그냥 사고 팔아서 수익 낸 게 있으면 5천만 원 넘었을 때 22%, 3억 넘었을 때는 27.5%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투심이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주식 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가 되며 주식 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10억 원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2년 유예가 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투심이 죽을 뻔했으나 투심이 여전히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가고 2차 전지로 가던 수급들 또는 물량들이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이게 어딘가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물량이 2023년에 어떤 이슈로 몰리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바로 이거죠. 삼성 초연결 LG 모빌리티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23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쭉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23이 내년 1월 5일부터 나흘 동안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게 됩니다. 올 초, 그러니까 2022년에 열린 CES는 오미크론이 사실상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불참을 했었죠. 그러니까 대면 행사를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미크론 영향으로 좀 리스크함을 느끼고 참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행사에는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한 국내 주요 업체들부터 구글, 아마존, 빅테크들까지 모두 참가를 예고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의 영향을 제일 덜 받는 미국에서 열리는 최대 오프라인 행사가 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CES 2023에 나가 글로벌 경제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CES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당장 쓸 수 있는 것도 공개를 하지만 여기서 핵심 뭐냐면 당장 못 쓰더라도 당장 쓸 수 없더라도 미래가 될 수 있는 또는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기술력들을 공개한다라는 거죠. 당장 상용화는 안 되지만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고 미래의 기술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한종희 삼성전자 DX 부문장은 자사 뉴스룸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CES 2023에서 맞춤형 경험으로 여는 초연결 시대를 제안하겠다라고 하면서 CES 2023에서는 캄테크를 철학을 바탕으로 한층 강화된 보안과 사물의 초연결 생태계에서 누리는 새롭고 확장된 스마트 싱스 경험을 선보인다. 캄 테크놀로지 조용하게 연결된다라는 얘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결은 보다 쉬워지고 개개인 맞춤 AI 인공지능으로 정교해진다. 그래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가전기기를 싹 다 연결시켜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CES 2022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전 시장을 메타버스 환경으로 구현했던 LG도 이번에 오프라인 전시장을 꾸리게 됩니다. LG 전자, 이노텍, 디스플레이, 전자계열사들은 자동차 부품 전시에 힘을 집중한다라고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행사 주최 측인 미국 소비자기술협회는 CES 2023 주요 기술 카테고리로 모빌리티, 헬스테크, 메타버스, 지속가능성, 인간 안보를 총 5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방문객도 한 40% 이상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재계 총수들도 CES 2023에 방문을 해서 기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트렌드를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최태현 SK 회장은 처음으로 CES에 참석해 SK의 ESG와 관련된 탄소 중립 경영 의지를 소개할 방침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안 왔었죠. 2022년에 안 왔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역시나 CES에 방문하지 않을까. 회장이 되고 첫 방문이니까 기대감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23년에 가장 처음 나오는 CES가 가장 큰 행사고 이슈기 때문에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얘기하는 게 CES로 이슈가 쏠리는 건 알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CES에서 공개되는 기술력이 너무 많은데 어떤 거에 집중해야 될까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바로 이거죠. 새로운 먹거리입니다. 바로 XR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 LG, 애플 등 준비 박차를 가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등 주요 전자 업체들이 내년 확장 현실 XR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급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인 만큼이나 미래 먹거리로 XR을 점찍고 시장 선점에 본격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자업체들은 내년 출시를 목표로 XR 기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아니 XR이 뭔데요? XR은 증강현실 AR, 가상현실 VR, 혼합현실 MR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라는 거고 AR이 뭐냐면은 이렇게 끼면은 그냥 우리 그냥 일상이 보입니다. 네, 일상에 가상이 추가된 거를 AR이라고 하고요. 가상현실은 뭐냐면 아예 이걸 꼈을 때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세상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내가 한국에 있는데 미국이 보인다라든가 바다가 보인다라든가 하늘이 보인다라든가 우주가 보이는 완전 새로운 가상현실이 보이는 게 VR. 혼합현실은 두 개 답니다. 가상현실인데 여기 안에서 또 새로운 증강현실이 나오는 게 바로 혼합현실 MR이라고 합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XR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흔히 메타버스 기술력 중 하나로 보고 있죠. 그래서 신종 코로나 감염증 따른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XR 기술의 적용 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XR 시장이 2020년 33조에서 앞으로 518조까지 성장을 하고요. 최소 지금부터 한 20배 가까이는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20배가 어떻게 성장하나요? 연평균 성장률이 얼마냐면 57.9%입니다. 매년 50%씩 매년 절반씩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전기 계열사 1차 협력사들과 TF를 꾸리고 XR 기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쯤 제품을 선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XR 기기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3월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입니다. 이게 CES와 거의 맞먹는 수준의 글로벌 이 박람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타버스 플랫폼 기기가 요즘 화두인데 삼성전자도 잘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실과 같은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하는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 XR 기술이 필수 요소다. 그러니까 가상이 마치 현실처럼 보이게 하려면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좋아야겠죠. 상당히 디스플레이가 내가 보는 지금 현실과 가상현실이 구분이 안 갈 만큼 화질이 좋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소리고 투자 회사인 삼성 네스트는 최근 웨어러블 하드웨어 전문 기업 익사나의 시드 펀딩 라운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AR 헤드셋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그래서 총 40억 원을 투자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XR 기기 사용에 앞서서 올레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존 유리 기판으로 제작되는 OLED와 달리 실리콘 기판에 제작이 되고요. 메타버스용 디스플레이 중에서는 최고 수준의 해상도와 휘도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뭐가 제일 중요하다? 결국에는 이게 현실과 가짜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화질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XR 시장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고 수익성과 물량 등 기준에 맞는다면 빠르게 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XR 시장은 디스플레이에 대한 불만과 페인 포인트가 그 어떤 제품보다 큰 영역이다. 그러니까 화질이 좋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LG 이노텍도 이미지를 3차원으로 인식해 구현하는 3D 센싱 모듈에 힘을 싣고 있는 상태고요. 입체 영상을 구현하기 위한 3D 센싱 모듈 탑재가 필수입니다.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LG 이노텍이 90% 독점을 하고 있는 상태죠. 애플도 마찬가지로 삼성, LG가 하는데 나도 해야지. 2023년 출시를 목표로 AR 헤드셋 등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난 6월 연례행사인 개발자 컨퍼런스 WWDC2에서 헤드셋을 공개한다고 했지만 미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MR, 아까 얘기한 이 VR과 AR이 합쳐진 이 기술력 가진 헤드셋 전용 운영 체제로 알려졌던 리얼리티 OS의 명칭을 XR OX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XR 헤드셋을 공개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거고, 그래서 KB증권 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CES 2023의 최대 화두는 메타버스 구현이 가능한 XR 헤드셋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구나. CES에서 결국 중심은 어디로 간다? XR로 간다라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사실상 2차 전지 배터리에 집중하던 LG가, 삼성이 이제는 뭐다? 수급이 어디로 쏠린다고요? CES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흔히 XR, AR, VR로 쏠린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충분히 기대감이 있네요. 해볼만 하겠네요. 아니 근데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무슨 기술력을 만든다는 거야? XR 관련해서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가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화질이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확장현실 XR이죠. 시장 정조준 삼성 마이크로 OLED 투자 시동입니다. 뭐 화질을 좋게 만들자. 그래서 보시면은 삼성이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급부상하는 마이크로 OLED 투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파일럿 라인에 이어 하반기 양산 라인을 구축하고 2024년에 양산한다는 계획이고요.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XR 시장을 정조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마이크로 OLED 파일럿 라인 구축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마이크로 OLED 시험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디스플레이 장비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SFA 원재료와 기판 등을 이동하는 지능형 이송 시스템이라든가 AP 시스템의 기술력이라든가 수주를 이미 했고요. 장비 제작에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이나 내년 1분기에 입고가 된 후에 시험 생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생산은 2024년에 생산이 되고요. 내년도 사업 업황은 환율 변동, 미중 갈등 등등에 쉽진 않겠지만 결국엔 극복을 해서 마이크로 OLED를 통해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그게 XR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OLED는 뭐냐? 기존 유리와 플라스틱 대신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실리콘 웨이퍼 기반 위에 OLED를 증착하는 기술이다. 아까 LG 디스플레이가 하는 기술이랑 비슷하죠. 왜? 기판이 작아지는 만큼 기판에 새기는 구동 회로 공정이 세밀어져서 고해상도와 높은 밝기를 구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합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현실과 가상이 구분이 안 될 만큼 화질이 좋아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OLED는 8K 이상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왜 확보했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AR, VR, XR 기기 시장이 급성장할 것 같기 때문에 마이크로 OLED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XR 기기 시장은 2025년 개화하기 시작하면은 30년까지 약 10억 대까지 성장을 하며 거의 뭐 스마트폰 시장의 버금갈 규모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얼마나 성장을 하는데요. 2027년 약 9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XR 기기 출하량도 사실상 보시면은 말도 안 되게 좀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게 성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XR 기기 시장은 메타와 애플, 빅테크 기업들이 열심히 견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구나. 삼성전자도 뭐라고요? XR 디스플레이를 위한 지금 마이크로 OLED 생산을 준비하고 있구나. 충분히 뭐 때문에 XR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다. 삼성전자도 정말 자세하고 실질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XR을 위한 마이크로 OLED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네요. 장난하는 게 아니구나. 진심을 다하는구나. 애플도 마찬가지죠. 애플도 MR 헤드셋을 출시하긴 하는데 내년 하반기쯤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애플의 MR 헤드셋 출시가 2023년 하반기로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졌고요. 애플의 MR 헤드셋 대량 출하 일정이 소프트웨어 관련 문제로 인해서 아마 하반기쯤 나올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23년 출하량은 이전 전망치 80만에서 120만 대에서 50만 대로 또 축소될 걸로
예상이 되지만 내년 1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신제품 발표 이벤트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공개는 하지만 생산을 미룰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 공개도 같이 미룰 수도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뭐예요? 하반기라도 애플도 내년에 헤드셋 출시를 진행을 하고 생산까지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애플도 MR 헤드셋을 하반기에 생산하고 출시한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알겠어요. 삼성, LG, 애플 모두 다 XR이 내년에 진심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가장 수혜보는 기업이 어디죠? 첫 번째입니다. 바로 LG 이노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날개다는 XR 시장 치고 나가는 LG 이노텍입니다. 쭉 보시면 XR 시장의 성장으로 글로벌 3D 생식 모듈에서 독보적인 점유율, 아까 90%라고 했죠? LG 이노텍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XR 시장의 확대로 LG 이노텍이 현재 스마트폰만큼의 추가 시장을 어디서? XR 시장에서 얻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XR은 VR,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모두 합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고글 형태의 안경처럼 착용하는 헤드셋 방식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부터 3D 생식 모듈을 생산하고 있고 스마트폰 외에도 AR, VR 자율주행차에 들어가게 된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LG 이노텍의 주요 고객사인 애플은 내년 XR 헤드셋을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플 XR 헤드셋의 가장 핵심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애플의 XR 기기 출시가 시장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애플이 준비하는 헤드셋은 AR, VR 기능을 모두 수행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XR 헤드셋은 현실 세계를 3D 입체 영상으로 구현 가능하고 기기 출시와 함께 특화된 앱스토어도 선보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CES에서도 MS, 구글, 메타, 소니 등등에서 XR 헤드셋을 대거 공개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올해 1,800만 대에서 3,600만 대 그리고 5,700만 대까지 약 3배 이상 증가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XR 기기 출시로 대중화가 예상되며 2025년에는 1억 1천만 대에서 시작을 해서 2030년대에는 약 10억 대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몇 배? 10배 이상 증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R 헤드셋의 경우 현실 세계를 3D 입체 영상으로 구현하기 위해 3D 센싱 모듈 탑재가 필수인데 이 점유율을 LG 이노텍이 90%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LG 이노텍의 센싱 모듈 매출은 2조 8천억 원 수준에서 2023년 5조, 25년 7조, 그래서 4년 만에 아마 3배 이상 증가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XR 시장에서 결국 LG노텍이 가장 대장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LG노텍이 대장인데 목표가는 얼마까지 보나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이번에 LG노텍에서 이제 증권가 목표가는 한 47만 원까지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차트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LG이노텍이고요. 47만 원이면은 지금 전고점을 뚫고 목표가가 나온다. 말도 안 되게 주가가 뚫고 올라갈 것이다. 47만 원까지 간다. 보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 거의 10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한 70% 이상은 상승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그래서 보겠습니다. 증권가가 LG이노텍의 실적과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은 약 45만 원을 유지를 했고요. 신제품 공급과 카메라 평균 판매 가격 상승으로 실적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4분기는 조금 힘들 수 있다. 메리츠 증권은 4분기 부진에도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라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47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신한투자증권은 얼마? 45만 원. 그리고 메리츠는 47만 원. 그래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LG이노텍이고요. 두 번째는 코세스입니다. 얘는 삼성 XR 관련주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 LED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세스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구간이 분할 매수 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관심에 두고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플렉스, 선익 시스템까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 둘은. 그래서 좀 눌렸을 때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플렉스는 조금 더 눌려졌을 때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21선을 좀 깨고 내려왔을 때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위에 두 종목 LG이노텍과 코세스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와 뭐 정말 전기차에 집중하던 기업들이 어디 이제는 CES 그중에서도 XR에 집중하기 시작할 것이다. 언제부터? 내년부터. 근데 이게 그냥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뿐만 아니라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면 전화번호라든가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력을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오시고요. 뭐라 검색합니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가 뜹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가면은 전화번호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입력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100% 무료로 꼭꼭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플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로봇, UAM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6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집을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제 실전 매매 기법 자료집이랑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100%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꼭꼭꼭 다운로드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12월 23일, 20일, 21일, 20일 추천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추천주도 모두 무료로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장전에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보지 마시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들 정리해드립니다. 항공 저가항공 관련주가 움직였다. 왜 올라갔으며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정리 다 해드리죠. 다 100% 무료거든요.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평생 100% 무료예요. 평생.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 주강의 다 무료로 알아가시고요. 이 어플뿐만이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